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이형규입니다. 먼저 회원님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6차 원자력 원로 포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또 회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원자력의학원에서 정책연구센터장 등 중요 보직을 담당하셨으며 또한 방사선 생명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8년부터 의학원 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미숙 원장님을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데믹과 원자력 의학원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경청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김미숙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팬데믹과 원자력의학과의 어떤 이런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우리 그 이사장님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같이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좀 유감스럽지만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요. 또 좋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원자력의학과 이제 팬데믹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 팬데믹 그 감염병에 관련돼서 이렇게 원자력의학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제 원자력의학원이 이 감염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의학원이 어떻게 원자력을 가지고 의학적 이용을 했는지 뭐 이런 병원 설립 같은 그런 이제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고요. 이런 이제 원자력과 암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원자력 병원이 이제 시대적인 소명에 맞춰서 생겼는데,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적 변화에 이제 요구된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고요. 결국 이제 이런 방사선 안전 쪽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 시대적 변화에서 원래 이 팬데믹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방사선 의료 대응 시스템이 팬데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자력 의학적 이용과 병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959년도 1월자에 이제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면 이 이제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과 병원 설립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암 진단과 치료에 관한 것들을 아마 설립을 해야 된다. 원자력원이 이제 맡아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사회 기사가 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의 방사선 의학 연구실이 이제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3년 6월 18일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코발트 60을 이용한 치료기가 도입이 되고 해서 암 환자의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지금 있고요. 1963년 12월 달에 이제 방사선 의학 연구소를 이제 개소하게 되는데 20병상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암센터, 우리나라의 암센터가 이제 방사의학 연구소로 해서 이제 암센터가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원자력의학원은 1963년 12월을 이제 개설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8년째가 된 거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1968년도에 이제 의학연구소가 이제 부속 암병원을 개원을 하게 돼서 이제 정축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진단, 치료 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초 감마 카메라 같은 것도 가동하고 암의 이제 조기 진단 사업을 이제 착수하게 되고요. 73년도에는 원자력 연구소 부속 원자력 병원으로 이제 완전히 개편을 해서 상당히 병상 수가 이제 약 이제 85개 정도가 되면서 좀 큰 병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자력 병원의 이제 기능과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병원이 1984년도에 이제 이와 같이 새로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정동에 있다가 현재 있는 공릉동으로 이제 원자력 병원을 옮기게 되고 신축을 하게 됩니다. 당시 1984년 10월에 이 원자력 병원이 개원 기념을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유명 인사들이 지금 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이 위치에 원자력 병원이 있고요. 당시 원자력 병원은 역시 그 84년도에 그 공릉동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원자력 병원이 그 국내에 암센터로서의 기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코발트를 이용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CT를 도입해서 이와 같이 암 진단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 아직도 퇴직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암 진단을 위해서 이제 내시경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시에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것들을 이런 차를 이용해서 암 검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원자력 병원의 기능은 암 진단 치료의 공공적 기능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80년도에는 이제 큰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산병원과 또 삼성병원 같은 삼성병원이 이제 개원을 하면서 암센터의 기능이 이제 상당히, 유일한 병원이 아니고 이제 암센터의 기능이 개인의 병원에서도 이제 생기게 되면서 원자력의학원은 물론 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이제 동위원소 생산이라든가 원전 사고 검진 기능과 같은 그런 상당히 좀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시대적 변화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이제 사이클로트론 등을 이제 구비를 하고 이 체르노빌 사건 때 우리 그 소련 이제 교포들을 이제 여기 초청을 해서 그 당시 암 검진과 갑상선 검사 등을 해줬다는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체르노빌에 이제 교포들이 와서 암 검진을 한 거에 아마 기념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이제 개소를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개소를 하고 월드급 테러 대비에 이제 방사선 비상진료라든가 이런 교육 등을 이제 하는 그 개소 식 때 아마 이런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혹시 보시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사진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방사선의 인체적 영향과 또 안전 이런 거로 해서 원자력의학원 안에 이와 같은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개소한 거는 굉장히 큰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 대응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 연구 이런 기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훈련 등을 해왔지만 이제 물론 이제 원자력의 어떤 상황, 그 테러라든가 또
원자력의 어떤 그 사고 이런 문제로 이제 생겼지만 최근에 생활방사선 의료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제 사건이 후쿠시마였는 것 같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시 방사능 이제 오염 검사 일본을 또 방문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국민 상담을 저희들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시 약 2,000건 정도를 이제 그 전화 또는 아예 그 오셔서 검사받고 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라돈 침대가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라돈 침대에 대한 Q&A를 이제 저희들이 인체 영향에 대한 것들을 Q&A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오염 검사의 대국민 상담이 약 2,000건이었다면 이 당시 라돈 침대에 관련해서 대국민 상담이 약 5,50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상황이 그 생활 방사선에 대한 어떤 관심 또는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런 관심사가 된 것을 이제 여기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 2,000건에서 한 거의 5,500건으로 이제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이제 테러라든가 또는 사고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을 상담도 있지만 그런 훈련도 있고 하지만 결국 생활 방사선과 같이 국민과 굉장히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활 방사선 의료 대응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이제 어느 정도는 키우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원래 이제 2, 3월에 터지면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그 뉴데일리 경제에 보시면 방사능 재난 대응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병상 운영을 이제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리면서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이제 원자력 의학 쪽에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팬데믹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 팬데믹은 다 아시다시피 사전적으로 그니까 모든 이제 국민들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팬데믹인데요. 이런 이제 크론과 같은 이제 스파이크가 우리 점막에 이제 붙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RNA 이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방사선 종양을 하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고 이제 물론 의학을 이제 공부를 했지만 감염병이 이제 이렇게 팬데믹하게 된 상황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정말 처음 겪는 일이고 학교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을 때 이 감염병은 저희들로서는 거의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가 참 어떻게 새삼스럽게 이 감염병이 또다시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감염력이 강할수록 이제 이제 독성은 좀 낮아지는 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나병 결핵과 같이 이런 독력이 강한 것들은 감염력 자체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숙주가 이제 병원체와 숙주가 같이 살기 위해서 감염력은 높아지는 대신에 독력은 낮아져서 어떤 숙주가 살아야지 병원체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이제 독력이 높으면 감염력이 낮고 독력이 높으면 감염력도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 이런 코로나 상황은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독력은 비교적 낮은 거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방사선 의료 대응의 이제 3대 원칙이 알라라 개념으로 시간을 이제 방사선을 이제 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줄이고 거리는 멀리 하고 차폐를 한다. 이런 이제 3대 원칙은 뭐 거의 뭐 항상 원칙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이게 감염병 대응의 기본 원칙과도 거의 맥락이 유사하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뭐 최대한 감염병과의 이제 시간을 감염병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 줄이고 또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또 뭐 지금 말하자면 감염병의 차폐는 이제 마스크 일단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는 그런 차폐와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접근 맥락이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난의학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 뭐 재난의학을 이제 전공하지는 않고 재난의학을 전공한 경우는 굉장히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드물 상황인데 저희들은 이제 방사선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재난의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육, 훈련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런 이제 생물학 그리고 감염병에 의한 것도 이런 재난 의학의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고 이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난 대응 과정에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학습 도구가 디자스트 파라다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이거는 그 프리 디자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앞에 계획 뭐 이렇게 회복 탄력성 영어로 이제 프리 디자스트라는 어떤 파라다임 안에서 방사선의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의학의 이제 이런 교육 훈련에 대한 파라다임인데 이거를 이와 같은 감염병이 이제 지금 팬데믹하게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매칭을 해서 이제 저희 원자력의학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방사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스위치를 한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앞에 플래닝 앤 프리퍼레이션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들 같으면 이런 방사능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대형 매뉴얼과 지침서, 뭐 대국민 안내 자료 이런 것들이 그 국가방사능 비상진료센터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도 이번에 이제 감염병이 이제 생겼을 때 좀 이제 발빠르게 원자력의학원 유행성 감염병 매뉴얼과 코로나19 감염 대응 지침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제 이게 계획입니다. 프리퍼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여기서 프리 디자스트라고 하는 아까 약자의 이제 P 제일 앞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회복 탄력성이라고 리사일런스라고 해서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형 인력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의료진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상황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이제 의료진들 뭐 대부분 의료진들이 대형 인력 정신 건강을 위한 이분은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장님이신데 이와 같은 MOU를 체결을 해서 체결을 하고 이제 여기 정신건강 자문을 이제 실시하고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2월, 3월에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대응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여름이 지나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1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제 회복 탄력성 의료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런 이제 정신건강 자문 같은 것들은 지금, 그리고 입원해 있는 코로나 환자들도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디자스터 중에 이제 에듀케이션이 되게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인데요. 뭐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안에서 이런 방사능 테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극한 상황을 가정한 이제 비상진료 훈련, 뭐 이런 야간 동계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아마 이 평창에서 우리 그 올림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직접 가서 이제 테러 대응으로 이제 저희들 이런 상황을 이제 했고요. 또 평소 때도 이제 뭐 기초 체력 단련 및 특수 재난 대비를 이제 하고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외부에서 지금 17개 이제 의료기관들 저기 각 지방마다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디자스터의 디텍션이 되겠는데, 방사능의 인지는 방사선 오염 검사라든가 문진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제 역학조사라든가 발열 검사, 문진표. 지금 코로나에 이제 2월 말경에 이제 저희들도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이제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들 과 이제 입원해 있는 분들의 보호자분들의 모든 분들 다 이와 같이 이제 들어올 때부터 디텍션을 위해 인지를 위해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발 빠르게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먼저. 그리고 이제 디자스트 인시던 매니지먼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휘부가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고 하는 것도 이제 방사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이 의사들이 대부분 방사능하고 관련 없는 내과, 외과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 훈련을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방사능에 대한 훈련을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관리 이런 거에 한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이제 근데 코디네이션과 이제 서로 이제 이런 협력이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플을 깐다거나 무전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방사능에 이제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런 것들의 프로세스가 결국 이제 팬데믹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안전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위험 통제의 서열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 개인 보호를 착용하는 것부터 PPE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영 통제, 설비 통제, 대체, 이제 제거. 근데 이게 제일 가장 이제 위험 통제 서열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의 물리적 제거가 가장 위험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관리 중에서 이제 제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방사능의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재염을 하고 오염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훈련들을 했는데, 결국 감염병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런 제독, 소독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안전관리든 이제 설비 통제의 부분, 안전관리 중에 이제 중간 레벨인 이제 설비 통제에 있어서는 이런 음압 챔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방사능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이런 음압 챔버 같은 것들을 갖추게 되고요. 그런 뭐 차압계라든가 뭐 이런 외부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방사능과 비슷한 이제 설치를 갖추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그 감염병에 대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통제의 경우에는 이제 음압 이제 환자가 지금 이 음압
안에 이제 지금 들려 있고요. 이런 이제 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안전 관리 같은 것들을 사실 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제염 방사능도 이제 이런 제염하고 오염 방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컨셉은 굉장히 이제 감염병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PPE라고 해서 이제 보호장구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오염을 방사능 오염 제거에 있어서는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걸 쓰고 있는데, 감염병은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 굉장히 높은 레벨을 쓰다가 이제 이게 이제 레벨 4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이런 이와 같이 레벨 4 정도의 이제 이런 보호장구를 쓰는데, 저도 이걸 해서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레벨 가장 낮은 단계의 옷을 입더라도 이런 굉장히 이제 힘든데, 결국 현장에서 보면 이런 보호구 성능보다는 의료진이 얼마나 숙달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이 PPE가 의료진들이 계속 오래 이제 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구나. 어떻게든 좀 가볍고 좀 덜 불편한 PPE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입어보면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의료진도 이거를 뭐 계속 입는 분들의 이제 어떤 그런 안전과 또 편의를 같이 이제 생각한 이런 PPE 개발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노력하는 거로 보이고요. 마스크의 이제 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위험 평가 어세스 해자드라는 건데요. 이제 위험 평가를 하는 거에서 방사능은 내부 오염 검사를 하고 뭐 염색체 이상 검사 이런 것 등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제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PCR 검사라든가 흉부 엑스레이를 본다거나 뭐 CT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위험 평가의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비슷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지원, 이제 전략 물자 비축이, 저희들 이제 방사능 때문에 창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물품이 비축돼 있어서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그 방사능에 이제 대응하는 물자 중에 일부를 이제 코로나 대응으로 해가지고 뭐 마스크라든가 아까 말한 PPE 이런 것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쉽게 조달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에어 진료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능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장비 이제 점검이나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도움을 준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가동 준비를 한다거나 물류 적재, 뭐 현장 전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요원들인데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정도 분류 및 치료가 이제 디자스터 중에 T,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분류와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염 제독을 한 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데, 이제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훈련 등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피, 이제 이베큐에이션인데, 재난 환자 중 이제 어떤 방사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났을 때는 사고에서 도달했을 때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서는 제염을 통하고 이제 응급병동으로 해서 격리병동 이런 것들의 어떤 동선과 환자 분산, 환자가 뭐 1명이냐 2명 또는 뭐 굉장히 100명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서로 분산 단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 이제 그 코로나라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이 상황으로 해서 격리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선이 이미 저희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복구 리커버리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방사능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 환경 장비에 있어서 이제 제염이 굉장히 중요한, 남아 있으면 큰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환자가 다녀갔던 모든 거에는 환경과 장비 등이 이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이제 어떤 제형과 같은 매뉴얼대로 감염병의 이제 소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코로나19를 대응했는지를 잠깐 이제 보여주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제 2월 달에 현관 통제소에서 이제 저희들 이제 병원 로비에서 이와 같은 코로나 의심 환자를 선별하고 뭐 이런 내원객 이제 전수 발열 체크하고 문진표 작성했을 때는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의 어떤 매뉴얼과 이런 뭐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춥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와 같이 설치를 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이게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 다시 이런 텐트는 이제 철거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동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현관 통제소를 빨리 설치를 하고 모든 이제 로비 안에 이제 별도의 텐트 연결해서 거의 이제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의 어떤 그런 장비들을 여기에 와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안심진료소라고 해서 이제 의심되는 환자들이 발열이 되거나 이런 환자들이 와서 체크를 하고, 이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텐트 이런 데 들어서 검사를 받고, 뭐 이 텐트도 이제 검사하는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되어 있고요. 음압 챔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검사실로 쓰고 있고, 뭐 이동형 음압 설비도 갖춰져 있고, 이런 이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의료진들은 이분들을 옮기는 거에 있어서도 아까 PPE를 착용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음압 텐트에서 이제 환자가 이동하게 돼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리병동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방사선에 대한 어떤 피폭의 환자를 격리를 하고, 또 갑상선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할 때 방사능이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격리병동에서 이제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격리병동을 이제 저희들이 방사선 격리병동이었던 것을 이제 지금 방사선 격리병동을 이제 그냥 일반 코로나 환자를 위한 격리병동으로, 저희들이 방사선 격리병동이 한 11개 있는데 이런 이제 음악 보관과 차압계 등을 설치를 하면서 한 4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빨리 이제 이거를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9개까지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상태고, 지금 또 이제 이 격리병동에 입원해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음악 격리 이제 이 병실 안에는 이제 이와 같이 환자분들이 격리되어서 있고요. 이제 이게 완전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설들이 있고, 이 시설들은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한 방사능을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 이제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격리하기 위해 만든 것들인데, 이제 좀 모디파이를 해서 현재로 코로나 환자를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CT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런 거 찍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CT가 그 격리병동 안에 다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일반 환자들과 같이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음압 텐트 안에 들어가서 CT를 찍는 그런 훈련을 하는 모습이, 음압 텐트 안에 환자가 들어가 있고 이 상황에서 CT를 찍고 있는 것들도 사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장 안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을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엄합 텐트 안에서 환자가 이렇게 이동하지만 수술하는 의사들도 이와 같은 이제 방진 PPE를 이제 착용을 하고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뭐 굉장히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뭐 코로나 환자를 응급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훈련을 이제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장 안에서 이런 이제 복을 입고 방진복을 입고 이렇게 수술하는 그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에서 이제 사망을 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 이런 훈련도 하는데 뭐 지금 코로나 환자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지만 아무튼 이런 영현 처리 훈련도 이제 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한 내용의 이제 끝인데요. 저희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와 같은 방사선에 이제 특화된 기능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원장이 된 이후로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 기반의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재탄생하자. 그래서 의학과 과학이 같이 만나 두 영역이 만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 기반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제 새로운 기능 변화를 하자고 이제 저희들 이제 하나의 미션을 삼았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경이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한 내용 아까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받았는데요. 아마 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해가지고 어떤 약품을 개발했을 때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아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효과를 테스트해 줄 수 있냐 이런 이제 내용의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한 때문에 아직 원자력의학원에서 이제 치료제를 통해서 효과 검증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다른 질문이 없는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보다는 이런 거에 대응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자력의학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대응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각종철 위원님께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본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과기부 산하에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서 어떤 이제 질본과 또 과기부 산하의 파스테르라든가 이런 쪽의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임상 적용을 위한 저희들은 브릿지로서 역할을 상당히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있는 많은 이제 분들이 의학원의 어떤 병원의 기능이 복지부가 아닌 과기부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중앙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모든 그 통제를 받는 상황이고 의료 쪽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기부와 이 복지부 사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질문은 두 건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김미숙 원장님께서 우리 회원님들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직접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오늘 특별히 시간 내주신 우리 김미숙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